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고 물어보기 전에 친절하게 그것을 먼저 알려주는 미디어제트의 그것을 알려주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주시청 의회 건물 1층입니다. 옆에 나와 있듯이 청주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출품작 순회 정시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청주시가 2,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짓게 될 청주시 신청사 왜 국제설계까지 하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청주시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작들을 전시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있는 분은 이번에 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원 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요, 이번에 그 국제공모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사 오재만 건축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두 분이 이 신청사 공모와 관련해서 가장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두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지자체 가운데 청사를 갖다가 국제 공모로 지은 설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결정하는 과정들이 좀 간단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제안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신청사 설계를 하게 된 이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2018년도에 그 건립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주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국제 공모로다가 좀 추진을 하자.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돼서 신청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우리 시청사의 방향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우리나라에 익숙한 그러한 시청사에 익숙한 그런 건축가들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 출품작 8개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8개 작품들이 나오게 됐고 또 당선작을 결정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청주시청에서 국제설계 공모를 2020년 1월경에 최초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1단계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497개의 팀들이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작품은 56개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서는 5개 팀을 선정을 하고 2단계에서는 기존 1차 심사 결과 당선된 5개 팀과 외국의 초빙 건축가 3분을 합쳐서 총 8개 팀이 2단계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근본에 이렇게 당선작이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당선작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건축가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오슬로의 오페라 하우스를 건축한 로버트 그린우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줘서 네. 뭐 1등 작품도 있겠고 또 차점 작품도 있을 예, 텐데 예. 이 작품이 선정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아서 선정이 된 거죠? 지금 8작품 중에서 이제 1차 3작품을 뽑았는데요. 뽑고 이제 3작품 가지고 결선 심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5표, 1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그 당선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아마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그 시청 건물 짓는데 굳이 그 외국의 건축가까지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까지 궁금할 것 같고요. 또 그들이 참여했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그걸 사실 알려드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국제연상 공모를 함으로써 국내 작가들끼리만 경쟁했을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두 분 다 간략하게 좀 한두 가지씩만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우선 아까 이제 질문 요지의 그 국제 현상에 대한 취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 뭐냐면 이게 국내 현상으로 하면은 어떤 정형화된 폼을 가져요. 그 이유가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선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격화되어 있는 그렇죠. 정형화되어 있는 뭔가가 예, 있는데 예. 네. 심사위원들도 그 벗어난 거를 과감하게 뽑아주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만고만해지죠. 예,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보다는 뭐 이 팀이나 저 팀이나 비슷한데 거기서 누가 조금 더 잘했냐 이걸로 우열이 가려지는데 와서 보시면 뭐 아실 것 같은데 8개 작품이 아이디어가 다 다양해요. 국내 작품도. 예, 그렇죠. 이게 바로 국제 현상의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 저 김준환 팀장님이 보실 때는 이번에 진행하시면 솔직히 굳이 이렇게 하겠느냐는 부담을 이 제안하는 측은 크게 받지 않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어떤 지금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오재만 의원께서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국제 공모를 한 취지는 2014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통합 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국제적 랜드마크적 작품을 건축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국제 공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국제 공모를 갖다가 순수 청사에다가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국제 공모를 하면서 아주 그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설계 심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수한 작품이 당선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물 모양을 저희가 좀 이따 이제 조감도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상당히 좀 파격적이에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 1965년도 당시 이제 이준영 시장 시절에 지은 현 청사 본관 건물 뭐 2018년부터 이 건물을 갖다가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수고 뭐 더 공간 활용을 더 극대화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2018년도 11월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관 건물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 건물 주변으로 상당히 독창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디귿자 형태의 건물이 만들어지잖아요.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네. 해볼까요? 네. 기존의 그 본청은 그대로 두고 그 주변에 제가 볼 때는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창조적으로 배치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청주는 예로부터 그 조선시대에 특히 보시면은 유교문화의 발상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에 서원이 많이 배치된 그런 서원을 모티브로 해서 작가가 디귿자 형태로 갖다가 배치를 건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관은 기존의 4층 건물을 원형인 65년도에 원형인 3층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4층 부분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그 바깥쪽에 있는 그 디귿자 형태, 제가 여기서 그냥 이 모형만 놓고 볼 때는 저게 회랑처럼 보이는데요. 저기에도 어떤 뭐 그 사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디귿자 모양이지만 메스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 안쪽에 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사무 공간이라든지 의회 공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렇게 올라와서 디귿자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사무 공간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간 개념이 그 서원이 갖고 있는 그 유교의 문화의 그 우리 서원 문화의 그 공간의 시스템을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그걸 가져와서 처음에는 이 네모 형태에서 저 그 본관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 앞에를 튼 그래서 디귿자 모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곡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메스는 우리 그 첨화선, 그 한옥의 첨화선을 유추해서 형태를 했고 지금 보시면 어떤 앞치마 주름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기와의 그런 주름 모양을 본따서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한옥의 지붕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직선이기도 하지만 또 부드러운 직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곡선이 네, 살아있는 네. 그런 형태인데 여기도 보면은 그 끝에 물매를 살짝 감아 올려가지고 그런 어떤 한옥의 처마 같은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죠? 네. 네. 그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적지 않잖아요, 그죠? 아마 시도 지금 예산 마련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 2,300억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 뭐 10년 안에 지은 청사 중에서 성남시 청사가 3,000억이 3,200억 정도가 돼서 사실 굉장히 호화청사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검색해 보니까 서울시 청사도 한 2,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서울시 청사 맞먹는 비용으로 기초지자체에 성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냥 일단은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중앙구청에다가 예산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받아서 지금 사업비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당 공사비는 78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그 타지자체의 관공사를 봤을 때는 1,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청사가 저렴하게 건축 공사를 한다고 볼 수가 그럼 이제 있겠습니다. 주변에 부지 매입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간 측면도 예,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도심지에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보상비는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게 뭐 2,300억이든 1,000억이든 간에 사실 이 건물이 그 청주시 전체의 어떤 그 디자인과 또는 도시의 어떤 발전, 구도심 재생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시청사라고 하면 큰 돈이지만은 이게 어떠한 기여를 하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청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청사가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공간이라고만 한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한 낭비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또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당선작이 이 우수한 작품인 것이 왜 그러냐면 21세기에는 시민들의 사회고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화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이 공간이 민주적인 공간, 즉 시민들을 위해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민들이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지내고 즐기고 여기서 엔터테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전혀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할 거다라는 것 갖다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아니 시청 안에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깜짝 놀랄 공간. 지금 보면은 공연장이 있고요. 보육시설 센터, 보육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 그 보육센터는 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보육센터인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법에 의한 그 직장 어린이집 역할은 아마 할 겁니다.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그거는 거는 이제 이후에 아마 고민을 더 더, 고민을 예.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첨탑 부분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저 안에서 밖을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하는 미래를 향해서 발돋움하는 그런 기상을 표현한 부분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에 그냥 시민들이 별일 없어도 와서 네, 저 즐길 건물을 수가 있는. 즐기고 뭐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지금 확보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설계 지침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네. 시민들이 접근성, 개방성 그리고 이용성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지금 8개의 작품이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가 됐겠지만 특히 이 작품이 가장 많이 시민들을 위한 사항이 고려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시청은 잘 지었어요. 멋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어떤 이 구도심 재개발되는 지역이잖아요. 네. 이 지역이 어떤 모양을 갖추냐에 따라서 시청과 잘 조화가 될 수도 있고 네. 당장 저기 보면 저기 지금 네. 그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세 동이 있는데 저걸 보고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젓가락 세개 꽂아놓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사실 제가 볼 때 저 개인적 취향으로는 사실 저 아파트와 시청은 좀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 주변 지역은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 주변이 좀 이 청사와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건축사로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주변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 지역을 뭐 허물고 신도시로 만들 수는 없는 우리 1300년 된 청주시의 유서 깊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 하나하나 그것들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주변의 그 공간들을 새로운 공간들로 개발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조화를 서로 이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도한 규제는 사실 안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시청을 저희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과 또 이 시청 내에 있는 어떤 기능에 맞게끔 주변도 서로 그 상호 보완하고 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 시청사를 건립하면서 인근 주변에는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궁금증을 저희가 이제 해소하면서 오늘 이제 프로를 마칠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굳이 저 65년에 지은 저 본청을 갖다가 저렇게까지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저 건물의 가치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는 저 건물 가치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는 여기서 하고 저희가 나중에 그 나가는 부분은 그 1965년도에 지었던 그 원형 건물 사진 시청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또 할 텐데 저 건물은 그 7년 4개월 동안이나 제가 볼 때 선출직이 아닌 그 관선시장 가운데 제일 오래 근무를 했던 이준영 시장 시절에 저 건물이 준공이 됐어요. 1965년 5월인가 낙성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그 이 존치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고 특히 문화재청에서 존치하라고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 모양 자체가 청주시가 이제 그 배를 닮았다고 하잖아요. 전체 모양이. 그래서 이제 그 행주형의 어떤 지리를 반영해서 전체가 다 배 모양이고 특히 저 옥상 위에 있는 저 첨탑 같은 것이 돛대를 상징한다. 이제 그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건물은 가운데 현관이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그 왼쪽으로 현관이 치우쳐 있고 오른쪽에 현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두 개가 있는 건가요? 예,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층 천장에 나선형 문이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실내 계단 외에도 저기 보이지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외부 계단이 있어서 건물의 실용성을 살렸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 건물을 존치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건물이 지어진 시기에 지어진 공공 건물 중에서 남아있는 거가 2개 정도밖에 없다. 그 정확한 어떤 부분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이 건물은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디자인적으로도 이 시대가 1965년도면 굉장히 네. 권위적인 시대에 시청사는 대부분 굉장히 그 권위적인 건물로 지었어요. 근데 이 청주시청사만큼은 이때 지금 현재 지어도 저렇게 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민주적인 공간입니다. 건물 자체가 잘 지었다라는 부분은 두 번째 문제고 네. 공간의 개념이라든지 형태의 개념이라든지 배치의 개념들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렇죠. 부분들. 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현재 민주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공간을 설계를 한 거죠. 바로 민원실이 1층에 그냥 있고 중앙에다가 입구를 하지 않아서 권위적인 부분을 탈피를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아주 특징적인 다른 건물에서 보이지 않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을 이런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이게 이제 보존해야 되는 가장 큰 가치는 뒤에 신청사의 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정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의회입니다. 그 의회가 지금 저 입구를 들어가면 저 열린 삼각형 돔 밑으로 의회 그 카운실이 위치하고 있어요. 저 책 그렇죠. 네, 책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그 열린 공간이 이미 그 열린 의회를 상징하고 있고 거기에는 시민들이 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직접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건물과 공간은 민주적으로 변하는데 네. 과연 우리 청주시 시정과 또 의정이 또 그만큼 따라갈 수 있을지 좀 그 걱정되는데. 부분 사실 이 예. 시청사를 처음에 추진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공무원 근무하는 공간을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아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은 사람이 건축을 만들고 건축이 사람을 바꾼다. 예, 아마도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네. 여기서 지금 계신 공무원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완전히 공무원이 갖고 있는 생각 틀들이 바뀐다. 바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건축을 하고 건축은 사람을 바꾼다. 예, 그래서 아마 청주시 공무원들이 가장 스마트한 공무원으로 앞으로 네. 이렇게 변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여쭤볼 텐데요. 저 보존하는 저 본관 건물에는 누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저기는? 물론 이제 그 시민들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시장실은 혹시 아니, 본관에 아니면은 세금 시장님실은 본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에 예, 그렇습니다. 시장실이 저 구본청에 있는 게 좀 상징성 있지 않을까요? 맨 앞에. 네. 이건 제가 이제 질문 던지지 않고 저희의 숙제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칠 건데요. 예산 2,30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고 또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막상 건축하다 보면 또 이제 뭐 실시 설계 들어가다 보면은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올려야 되겠지만 최대한 그 시민들의 그 세금으로 짓는 청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절약해 가면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우리 멋진 청사 청주시 앞으로의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건물 지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디어저트의 첫 번째 그것을 알려주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